저는 미국에 가서 통계학을 공부했습니다. 네. 통계학을 공부하고 제가 그 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연방정부에 가서 그 의학에 관련된 연구를 했어요. 그런 건 의학 연구에 그 통계학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의학 연구를 하는데 거기 이제 통계를 적용하는 그런 연구를 했었죠. 그리고 임상 시험도 하고 뭐 신약 개발에도 하고 다양한 업무를 많이 했는데 나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집안 이제 지 고모부예요. 이제 아버지 여동생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전두환 정권 당시에 미국으로 망명을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저한테 도움을 청하셔서, 뭐, 제가, 그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건 아닌데, 아무튼 정치 주변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다고 뭐 내가 직장을 버렸다라든지, 뭐, 정치를 해서 돈을, 2년이 돼가지고 이제, 뭐 김대중 대통령 이제 97년 대선 당선에 도와드리기도 했고,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세운 선거 전략이 굉장히 주요해가지고 이제 당선됐다라는 것이 이제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후로는 제가 정치 일선에 뭐 그런 식의 일선에 나서 본 적은 없었는데, 내가 2007년 이명박 예비 후보 당시에 제가 이명박 그 예비 후보를 도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후보하고 둘이 경선할 때 제가 도와드려가지고 이제 이명박 후보가 승리했다고요. 그때 정말 아주 작은 차이로 승리했는데, 제가 그때 한 말이, 나는 당을 내가 움직일 힘은 없다. 그러나 국민 여론이 어떻게 가는지를 파악을 하고 국민 여론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도와드리겠다. 그래가지고 한 3개월, 4개월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건 인연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내가 2012년에 어떻게 우연치 않게 박근혜 대통령과 뭐 만나뵌 적은 없어요. 그러나 아무튼 간접적으로 인연이 생겼어요. 뭐 제가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았건, 또 주변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았건, 내가 그 선거에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4% 차이로 이긴다. 이제 2주 전에 내가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 전에도 이제 이긴다고는 했지만 4% 차이로 2주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4% 차이를 이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는 걸 제가 설명을 하고 왜 4%인지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후로 이제 내가 뭐 좀 말하자면은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TV조선도 나가고 뭐 그렇다고 내가 뭐 감투를 써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속은 편해요. 누구한테 신세진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 윤 대통령 이제 나온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또 2021년 한 8, 9월부터 또 SNS에 글을 많이 올렸어요. SNS는 카톡에 친구들한테 올리면 그게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는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재명이 국가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라는 그 굳은 믿음? 신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사실 내가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덕을 볼 것도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서 좀 그런 위치에 있지만, 정말 저는 그 나라가 걱정이 돼서, 제가, 이렇게 나서서 방송도 하고 글도 쓰고 그러는 겁니다. 이 국회의원 선거라는 건 미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래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여당은 항상 중간선거에서는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을 받아서 반드시 그걸 반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당의 그동안의
행적을 평가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이제 뭐 내가 연구용으로 조사한 결과지만 그걸 보면은 60대, 70대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조차도 이번에는 중간평가하는 거다. 그거는 상식의 얘기예요. 상식선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중간평가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사실 잘못하고 있는 거를 수치화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지 지금 현재 민생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간 평가다, 정부를 평가해야 된다고 지금 민생이 이제 결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좀 여당이 이제 고전을 치르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나 반면에 사실 86 운동권 심판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잘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86 운동이 아니에요. 86 운동권의 게 아니고 이재명이를 문제로 삼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뭐를 문제로 삼아야 되냐? 이재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무지하게 많잖아요. 예. 이재명의 자기 가족들에 대한 언행이라든지 또는 성남시에 있었을 때 있었던 뭐 대장동을 비롯해서 각종 지금 의혹이라든지 또는 경기도 도지사가 됐을 때 뭐 법카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제점이라든지 지금 현재 민주당을 운영하면서 반대파를 전혀 용납 못하는 그런 편협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런 사람이 이끄는 정당이 국회를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86운동권인데 86운동권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86운동이 아니고 86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재명의 과거를 봐라. 그러면은 이재명의 미래가 보이지 않느냐. 이런 대결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한동훈 자신은, 내가 봤을 때는 한동훈은 가장 촉망되는 차기 대권 후보고, 이재명은 자기 과거의 행각으로 인해서 미래가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미래가 아주 밝은 사람과 미래가 굉장히 어두운 사람의 대결이다. 이런 구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한동훈이가 이끌고 나갈 대한민국은 분명해 보인다. 굉장히 클리어하고. 그렇지만, 이재명이가 이끌고 나갈 대한민국을 보면 굉장히 어둡다고요. 그래서 그런 대조를 시켜 나가면서 자기 할 말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한동훈은 우파란 말이에요. 우파만이 낼 수 있는 소리를 내야 되는데 좀 못하고 있어요. 안 하는지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는지. 나는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선거운동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거는요, 어떤 선거라도, 외교나 외부적인 행위로 선거가 결정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거는, 선거는 항상 주머니 사정으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주머니 사정에 대한 것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가 외교에서 다르면 안 돼요. 단지 내부에서 달라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좌파 우파를 나누는 거는 남북 관계에서만 좌파 우파가 나눠지는 것이 사실 국내의 정책을 보면 사실 지금 우파 좌파의 차이를 못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좌파 예를 들어서 뭐 기본소득 정책 이런 거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나눠주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금 배급 제도를 시작하자는 게 지금 이재명의 시각이고 지금 이 우파의 시각은 정부를 작게 하고 세금을 줄여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모든 사람이 융성하게 하자는 그게 우파란 말이에요. 파이를 크게 네. 하자. 예.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세금 너무 높아요. 세금 높은데 그래서 그럼 세금을 줄이면 국채가 쌓일 거 아니냐. 그런데요, 레간의 경우를 보면은
세금을 줄여주니까 처음엔 국채가 쌓였지만 정부는 줄어들고 세금이 줄으면 정부는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정부의 규제가 줄어들고 경제는 활성화되고 그렇게 급속도로 쌓이던 부채가 레간 8년 지나고 나서 금방 눈녹듯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건 정부가 커지는 거예요. 정부가 커지고 정부가 모든 일에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하면요. 그럼 될 일도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이 곳곳을 보면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법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조선 500년, 그 전에 또 고려 500년, 그 전 다 봐도 예를 들어서 일제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땅 문서 자체가 굉장히 엉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땅을 다 가져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그 법 없이 사는 국민이었는데 지금 우리 법은 일제법이에요. 전부 다 일본식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게 지금 우리 형태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는 다 풀어줘야 돼요. 정부를 작게 하고 규제를 풀어주면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미국에 가면요. 미국 교포 사회에서 평균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미국 사회 진출이 빨라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난 미국에서 30년 살다 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아들한테는 너 의사 되라, 변호사 되라, 박사 되라 해요. 근데 딸들은 뭐 될까? 근데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려니까 규제가 없잖아요. 너 의사 돼, 변호사 돼, 박사 돼 하면 규제예요, 그게. 근데 딸들은 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니까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포들이 미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건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자유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우파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 작은 나라에서 그렇게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건 자유정신이 꽉 차 있는데 자유정신을 자꾸 이렇게 얽매고 규제로 얽매니까 지금 사실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파가 집권을 해서 규제를 풀어주고 국민들한테 자유를 주고 잘못하는 건 엄격하게 처벌해야죠. 그래서 소위 얘기한 네거티브 시스템 제도를 가지고 와야지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지고 나라가 융성해지지 않을까. 자유를 주겠다. 우리는 자유를 주고 그래서 정부도 작게 만들고 세금의 속박으로부터 풀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 40%가량은 소득세를 안 내죠. 네. 더 된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소득세 안 내는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미국에서는 생필품에 대해서 주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당분간 예를 들어서 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부가가치세를 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겠다. 그러면은 물가 안정이 된다고요. 그런 좀 과감한 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또는 한동훈이나 그런 과감한 거 이게 법인세 조금 찔끔찔끔 여기저기 하는데 찔끔찔끔이 아니고 국민의 할 정도로 과감한 뭐를 해줘야 돼요. 근데 아직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그 대표와 그 동부연합 간의 어떤 그 관계, 그 관계로 인해서 생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동부연합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성장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동부연합의 숙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다가 진보당 보세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170명이에요. 그리고 강성희 그 진보당 국회의원 1명이에요. 그럼 170명을 가진 당과 한 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당과 선거연합이 말이 돼요? 진보당이 1% 지지받아요.
그 다음에 민주당은 40% 지지받아요. 40% 지지받는 사람하고 1% 지지받는 당이 선거연합? 그게 말이 돼요? 표는 중도에 있는데 중도표는 다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종북 세력 또는 동부연합과의 뛸래야 뛸 수 없는 어떤 그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의 법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재명으로서는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겨야지 예를 들어서 자기 재판하는 사람, 자기 기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계속 탄핵 걸어가면서 지연시켜가지고 자기 대통령 선거 때까지 유죄 판결 안 나오도록 하는 아니면 확정 판결 안 나오도록 하는 전략을 쓰는 것이 사실 이재명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좌파, 그것도 극좌파와 연합해서 좌파 연합으로 국회에다가 똘똘 뭉쳐서 하겠다. 근데 그것은 어느 만큼 효과가 있을까? 근데 소수당이 되면요, 어차피 소수당이 되면은 이재명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소수당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전에 지난 몇 달 사이에 탄핵하는 거 보세요. 탄핵할 수가 없잖아요. 소수당이 되면요. 그리고 소수당이 되면 이재명 구속영장 신청할 때 그게 통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 리스크를 생각을 한다면은 그게 아닌데 결국은 내가 판단하기에는 좌파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종북 세력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의 법적 리스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의 선거를 보면은 선거 전략의 기본을 무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 용공 세력 부활만이 관심사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통진당 후계인 진보당, 그것도 국민의 1% 미만의 지지를 받고 있는 당과 선거연대를 한다? 또 국회의원 1명과 170명이 있는 당이 선거연대를 한다? 그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죠.